여러분 그 채권법 가지고 계시죠? 자, 채권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법은 뭐 문제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은데 채권법을 보면 맨 뒤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물권법 다음에요. 80페이지래요. 공부한 사람은 페이지를 알고 있는데. 페이지야. 자, 1번 약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이요. 약관법 나와 있죠? 약관은요, 약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줄고요.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미리란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관은 미리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요, 개별적인 합의 등은 좋을 것이고, 맨 끝에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금 말했죠? 약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되죠? 개별적인 합의는 미리 마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2번요,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약관에 줄고요. 약관의 일부가 무효. 우리가 무효행위 일부 무효 법리에 있었죠? 약관의 일부가 무효면 일부 무효의 특칙에 따라 처리. 틀렸죠? 죄송해요. 일부 무효의 특칙에 따라 처리. 거기요. 맞아요. 일부 무효의 특칙에 따라 처리. 일부 무효가 뭐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죠? 근데 특칙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는 것은 일부만 무효.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일부만 무효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줄고요. 여객 운송 약관이요. 이 여객 운송 약관은요. 원칙적으로 뭐죠? 그 약관을요. 고객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보면 외국 나갈 때 우리 뭐 비행기 끊어가 비행기 이렇게 티켓 하면은 거기에서 뭐죠? 비행기가 뭐 몇 시간 딜레이 되면 뭐 어떻게 하고 뭐 비행기가 뭐 불착이 되면 어떻게 하고 이런 말 해주지 않아요? 안 해주잖아요. 원래 그거 다 약관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라냐? 고객이 요구하면. 그래서 여러분요, 해외여행, 단체로 여행 갈 때 우리 뭐래요? 약관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주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죠? 줄고요. 사업자가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이요. 그래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업자가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잖아요. 사업자는요, 그 약관을요, 계약의 내용으로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4번 틀렸죠? 5번요.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사업자인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조항이 있어. 줄고 봐요.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조항은 있는 방면. 두 번째요.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거기만요. 그럼 이것은요, 맨 끝에 무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써요. 그 다음 매수인 동그라미요. 두 번째 줄 매수인 동그라미. 거기다 뭐라고 쓰냐? 매수인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 이렇게요. 매수인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 이렇게. 됐죠? 정답은 4번. 2번은요. 사업자는 제가요. 여러분 그 특별법 있잖아요. 특별법 문제를 막 조문까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되긴 해도 그래도 특별법은 이거보다 쉬워요. 다른 것보다는요. 쉬운데 특별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옳은 것은 그래가지고요. 틀린 걸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옳은 것이 아니고요. 틀린 것으로 다시 열 몇 문제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는요. 자료 못 줄 것 같아요. 시험 끝나기 전에요. 알겠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틀린 것으로 그냥. 알겠죠? 자요. 1번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줄고요. 중요한 내용이요. 중요한 내용을 뭐래? 맨 끝에 설명해야 돼요. 2번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죠. 보험약관에 관하여 대리인은 줄고요. 대리인에 대하여 명시 설명하면 충분해요. 3번은요.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죠. 사업자가 설명 의무 위반이요. 그러면요. 맨 끝에 고객은요. 고객은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고객은 주장해요. 써요.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어.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어요.
4번은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죠.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뭘 했다 하더라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누가요? 보험자가. 그러면 바로 옆에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죠. 그럼 보험계약자가 누구죠? 고객이죠. 고객이 두 번째 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가 먼저 잘못했죠? 보험자가 잘못했죠. 사업자. 보험자는 누구도? 보험자는 사업자라고 하고 보험계약자는 뭐라고 한다? 고객이다. 이렇게 이제 법조문이 바뀌었어요. 자, 5번은요.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거기까지요.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그럼 맨 끝에요.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없다. 그건 암기해야 돼요. 거기까지 줄고 설명할 의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명시 설명 의무 중요하죠.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과 동일하다. 법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것과 동일하다. 방금 2번에 5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요, 2번에 5번하고 3번에 1번처럼 이렇게요. 뭐죠? 조문이 똑같은 말인데, 말은 똑같은 건데 이렇게 짧게 길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의 응용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강의를 듣는 내용이 풍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너무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기출문제 해가지고 그만 딱딱딱 이렇게 암기하게 되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약간 한 150% 정도 공부를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해서 분간할 수가 있단 말이죠. 2번요. 약관의 내용이 설령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줄고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그 다음에 딱 거기만 줄 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딱 거기만요. 맨 끝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어느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줄고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사항.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4번은요.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줄고요. 한정운전 특별약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좀 적게 해줘서 그랬더니 보험료가 뚝 떨어진 거예요. 초토 계약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나는 일반 종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족 한정해놓고요. 보험료가 낮다. 고지하지도 해주지 않아가지고 친구한테 자동차를 빌려줬더니 사고가 났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경우는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험회사가요. 설명 의무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했죠. 명시 설명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어디요? 고객은 말쓰다 주장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다. 그것이에요. 알겠죠? 5번. 은행 거래 약관에서 줄고요. 예금 채권에 관한 양도 금지 특약이요. 여러분 예금 채권이 뭐예요? 가로 여기 닫고 재산권이죠. 여러분요. 재산권을 양도 금지를 하면은 내 재산권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하려면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알려주지 않아야 돼? 알려줘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 줄 것이고 설명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요. 맨 끝에 양도 금지 특약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은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요.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약관 조항과 다른 내용의 합의 그것을 개별 약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까 약관은 뭐라고 그랬죠?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미리 마련. 그런데 그것은 다른 약정이죠. 그것을 개별 약정이죠. 그것이 약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약관 조항이 합의 내용에 우선 틀렸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에요. 개별 약정이 약관에 우선하는 거예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이렇게. 2번은요.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그런데 어떻게 해석한다고 두 번째 주면 끝에요.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 다른 말로 통일적 해석. 통일적 해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같게 해야지 고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고객과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않는 조항, 그래서 개별 약정이 아닌 거, 그런 것은 여전히 약관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3번에 뭐냐? 우리가 개별적으로 약정한 것 있죠? 그것은 약관법이 적용 안 되죠. 개별 합의니까. 나머지는 다 뭐다? 약관법이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약관의 내용 통제 원리로 작용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보통 거래 약관 조항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당연히 줄고요. 당연히 법원에 의한 내용 통제, 그 다음 바로 옆에 수정 해석의 대상이다. 수정 해석,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 했어요.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거기다가 절도범이 무면허 사고, 이렇게요. 절도범이 무면허 사고, 옆줄 긋고 보험회사 책임, 보험회사 책임.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봐봐요. 원래 여러분요, 무면허 운전을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죠? 보험회사 책임자 안 져? 보험회사 책임 안 져요. 알겠죠? 보험회사 책임 안 진다고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지죠. 그걸 면책조항이라고 그래요. 면책조항. 보험회사 책임 안 져, 무면허는. 그런데 무면허도 어떤 무면허냐? 내가 차를 파킹을 시켜놨는데요. 절도범이 차로 훔쳐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절도범이 또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알죠? 우리가 절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얘는 좀 부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을 때 이제 보험회사가 뭐라냐? 무면허니까 무조건 보험회사 책임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주가 뭐냐? 차주가 아니 그러면 내가 그러면 차를 그러면 끝까지 지켜야 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아니 집에 파킹해놓고 집에 들어갔는데 절도범이 차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사고 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무면허 운전일 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차주의 지배 가능성 범위 아닐 때, 차주가 지배가 가능했을 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요 집에다 키를 놔뒀는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와이프가요 키를 가지고 와가지고 시장 간다고 가다가 차 사고 났죠. 이런 경우는 차주의 지배권의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이런 무면허는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책임을 져. 그런데요 자동차를 잘 파킹해놨는데 유리창 깨고 운전자가 절도범이 차를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사고 냈는데 면허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 일단 보험회사 책임을 져.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절도범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수정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무면허 운전 그러면 무조건 보험회사 책임 안 졌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책임 안 지면 안 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가지고 운전자한테 나한테 책임이 있냐?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전혀 책임이 없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 보험회사가 일단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수정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누가 지금 보험했다? 보험자가 바로 옆에 명시 설명 의무 위반. 맨 끝에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5번 1번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줄거 부당하게. 그럼요 부당하게 그러면 일단 부당하게 또 써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효가 돼. 무조건 무효. 알겠죠? 그럼 지금 몇 페이지죠 지금 문제지? 81페이지. 그렇죠? 보험약관 5번이요. 그래서 고객에게 대하여 부당하게는 뭐라냐?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무효예요. 알겠죠? 그걸 불공정 약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과정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관 조항 그건 무효예요. 무효인데 그 손해배상 예정액을 적당한 함도로 강행하여 감액해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 안 돼. 이미 무효예요. 약관법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알겠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은 무효가 돼. 그래서 유지시킬 수 없다. 2번 계약 해조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의 반환 의무를 배제하는 약관. 이런 봐봐요. 사업자가 내 보험금 받아가지고 반환할 때 이자를 안 준다잖아요. 알죠? 그냥 원금만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3번 사업자의 이행 보조자나 피용자의 줄거 경과실. 경과실란 말이 중요해요. 경과실로 인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유효인데 경과실 줄거 써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플러스 책임 배제 약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배제하기로 한다. 책임 배제 약관 옆줄 긋고 무효예요. 옆줄 긋고 무효 이렇게. 그래서 경과실은 유효,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무효. 정확하게 4번요. 상대방에 부당하게, 더 이상 법 필요 없죠? 부당하게. 맨 끝으로 가. 상당한 이유 없이 무효. 그 다음에 5번 부당하게. 인생 끝났네. 맨 끝에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공정성을 잃은 것을 뭐라냐? 불공정약관이라고 그래. 불공정약관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불공정약관은 무효가 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청약과 승낙 한번 봐봐요. 여러분, 청약과 승낙은 의외로 이제 강의할 때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죠. 청약과 승낙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일단요, 먼저 격지자죠? 격지자간이요. 격지자간. 정답이 몇 번이냐고요? 1번이래, 1번. 여기 봐, 이제 1번이니까. 오케이, 여기 봐봐. 격지자간은요, 여기 청약이죠? 청약은 뭐냐? 청약은 도달주의고요. 그럼 승낙은 무슨 주의요? 승낙은 발신주의죠. 여기 대화자간은요, 대화자간은요, 대화자간. 여러분, 청약은 무슨 주의죠?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죠. 승낙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요. 여러분, 여기 보고 계시죠? 오케이. 여러분, 일일 특강 그때 했을 때, 그 민법 총칙 강의자로 줬나요? 아주 안타까운 지도. 아니요, 그렇게 빨리 얘기하고 어떡하냐면.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노량진에서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했으면 거기서 이제 강의를, 그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나서 거기 보면 이제 아마 오류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걸 잡고 난 다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 들을 때 제가 부탁인데 지금 여기 문제 있죠, 문제 이걸 보시든지 그 다음에 이론 요약 강의를 듣든지. 그런데 요약 강의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집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는 만약에 자기가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절대로 다른 거 들으면 안 돼.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요. 어떤 건 되냐면 이러면 일일 특강 해놨죠. 일일 특강 해놨잖아요. 그 일일 특강만 제발 부탁인데 들으라고요. 알겠죠? 일일 특강 그거 해봤자 22개인데 40분 뭐 30분 이래가지고 말은 22개인데 한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들을 때 얘기했죠. 민법 총칙 있고 물권 있고 채권 있죠. 그러면 채권 5개밖에 안 돼요. 시간 해봤자 몇 시간 되지도 않아요. 2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떻게 듣냐면 반복적으로 한 3번, 4번 들어버리세요. 그러면 체계가 잡혀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 해야지 자꾸 진도 나가지 말라고요. 아직도 여지가 많아요.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 진도 나가지 마. 그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알겠죠? 지금은 완벽하게 딱 들어. 듣고 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채권법 강의하죠? 강의를 차라리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금방 감이 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가 채권법 민청하고 물권은 A라는 학생이 있고, 채권법은 B라는 학생인데 글자체가 달라가지고요. 글자체로 좀 통일시켜, 눈을 좀 보내 해가지고요. 통일시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면은 나중에요. 이번 주 토요일날 강의가 끝나니까요. 저쪽에 끝나면 자료가 다 완벽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물권법은 완벽하게 잡았어요. 그런데 채권법 민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야간반은 강의를 지금 계속 오늘 저희도 야간 강의했거든요. 여기까지요. 그럼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야간반은 강의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야간반을 강의를 좀 해줄까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주간반은 공부한다고 그랬죠? 강의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요. 한번 볼 거예요. 근데 그 자료만 보면 돼요. 자료가 몇 페이지 안 되니까요. 채권법은 10장밖에 안 돼요. 10장에서 10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물권법은 30페이지인가 밖에 아닌데요. 30페이지인데 말만 30페이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은 5장도 안 되죠. 눈으로 금방 봐버리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민법 총칙 몇 개 안 돼요. 아니, 왜냐면 강의했던 지금 칠판에 썼던 거 외에는 시험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약관법 3문제 나오는 거냐, 한 문제. 약관법 지금 이게 문제 3문제 나오는 거잖아.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거 나오지 뭐가 나오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령 중요한 거 아니다 할지라도 답은 중요한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요, 절대적인 신앙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알겠죠?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격지자죠? 격지자는요, 청약과 승낙이죠. 승낙은요, 여러분요, 발신이에요. 발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신날 수 있냐면, 대화자 간의 승낙은 도달이죠. 격지자 간의 승낙이에요. 승낙은 발신이에요. 첫 번째는 발신. 두 번째는요, 청약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미 도달했다는 거예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또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으면요,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요, 2월 1일 발송을 해.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요, 을한테 2월 5일 도달을 해. 그러면 청약은 도달하면 청약이거든요. 도달해야. 왜요? 이 격지자나 대화자나 둘 다 도달주의니까요. 도달해야 청약이에요. 그 다음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뭐냐? 2월 15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요. 이것을 승낙 기간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청약이라는 것은 도달하면 더 이상 철회를 못해요. 도달하면 철회를 못하는데 언제까지 철회 못하냐? 기간을 정하면 정해진 기간까지 철회를 못해요. 그걸 청약의 비철회성이라고 그래. 또는요, 뭐냐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어. 529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철회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시험에 뭐가 나오냐? 528조는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이고 529조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해야 된다. OX, X란 말이죠. 승낙 기간을 정한다. 528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529조라고. 됐죠? 그런데 청약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처리를 못해. 그러면 청약을 언제 처리하냐? 언제 의사표시 처리하냐? 도달하기 전까지 처리해. 도달하면 처리를 못하니까. 도달하기 전. 그 다음에요,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죠? 2월 1일, 도달 2월 5일이죠? 그런데 2월 3일요? 2월 3일 갑이 사망했다, 사망. 편지를 보내놓고 사망했어. 사망해도 아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의사표시는 111조 제1항에 의해서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도달하기, 편지가 도달하기도 전에 갑이 2월 1일 편지를 보내놓고 2월 3일 편지가 을 앞으로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데 아직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하고 난 다음에 편지가 도달했어 을한테? 그러면 그때부터 청약이 돼. 그런데 이 청약이라는 것은 청약은 뭐다? 청약인데 이것이 상속이 가능하면은 사망 후 도달하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약에 미성립, 제한 능력자다?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송 후 도달 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달, 여기 상대방이죠. 편지가 을한테 2월 5일 도달할 때 을이 제한 능력자, 을이 제한 능력자면 이것을 뭐라 한다? 수령 무능력자라고 얘기해. 수령 무능력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갑은 을한테요,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하시면 하냐? 갑은 을한테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갑은 을한테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갑은 의사표시로서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도달 주장하지 못한다.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다 똑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을이 갑에게는 도달을 주장해. 을이. 미성년자가. 그런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는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 승낙은요, 첫 번째, 갑의 청약을 받고 해야 돼. 그런데 갑의 청약을 받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갑의 청약의 내용과 뭐를 해야 돼? 내용과 동일해야 돼. 동일. 그 다음에 승낙 기간 내 뭐라고? 발송하고 뭐를 해야 돼? 도달해야 돼. 발송하고 도달. 승낙 기간 내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서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승낙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한다? 승낙이라고 하는 뭘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 5가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청약을 받고 해야 되는데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있어. 그걸 우리는 교차 청약이라고 해. 이 교차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동일한 내용이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고 이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그래서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100만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했는데 을은 갑한테 100만 원에 팔래? 이렇게 청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다? 그것을 동일한 내용이고 둘 다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해.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나 변경을 할 수 있다. 조건이나 변경.
조건이나 변경을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새로운 청약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갑이 청약을 했겠죠. 갑이 청약했죠. 여기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을이 승낙을 하죠. 이 을의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 그럼 맨 처음에는 갑이 청약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청약한 꼴이 된다? 을. 여기에 대해서 갑이 뭘 하게 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승낙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만약에 근데 이것이 연착이 됐다. 연착된 승낙이다.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원칙은 뭐냐? 새로운 청약으로 봐. 연착된 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 그런데 이 연착된 것이 그냥 연착된 것이 아니고 우체국 사정으로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편지를 발송을 했는데 우체국 사정 때문에 늦게 도착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편지를 보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체국의 사정, 그럼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연착의 통지.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야. 항상 계약은 언제 성립하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승낙의 통지를 2월 1일 날 발송했다. 그러면 2월 1일 날 계약이 성립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승낙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 물건을 받으면 3일 안에 승낙을 해달라. 3일 안에 승낙을 하지 않거나 물건을 반송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것을 매수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청약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반송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방치한다 할지라도 계약은 불성립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청약과 승낙은 의사 표시로서 법률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의사 실현. 그러한 사실은 뭐한 때다? 있는 때지. 있는 때. 뭐가 아니다? 안 때가 아니다. 안 때가 아니야. 있는 때다. 그래서 의사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자료가 있잖아요. 이런 자료요. 이 자료가 이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3,000원에 구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강의를 들어왔는데 계속 지금 학원에서 이렇게 배부하고 3,000원씩 주고 배부하고 있는데요. 자기도 이거 한번 보더니 그냥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3,000원 주고 받아서 이름을 써야 되죠. 어차피 강의 들어야 되니까요. 뭐 좀 이따 주면 되잖아. 순서가 바뀌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산다 말은 없지만 아무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의사 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름을 써야죠. 그런데 어차피 강의 들을 거니까 먼저 이름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돈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의사 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만 때다. 있는 때지 안 때다 아니다. 그 다음에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다. 그 말의 뜻은 뭐냐? 이런 말 봐. 이 물건은요. 너 이거 살래? 이건 청약이 아니에요. 이거 살래? 그것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돼. 구체적 확정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상대방이 응 알았어? 거기만 끄떡이면 그 가격으로 계약이 성립이 돼야 돼. 그런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 이거 살래? 그럼 이것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그것은 청약이 될 수가 없어요. 청약은 1,000만 원에 살래? 100만 원에 살래? 정확하게 상대방이 거기만 끄떡이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약은 누구한테 하냐? 불특정 다수인한테 다 할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TV 홈쇼핑이죠. TV 홈쇼핑 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지금 다 뭐하고 있어? 39,900원 청약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근데 요즘은 39,900원 없어요. 요즘은 되게 비싸요. 뭐죠? 알겠죠? 아무튼 79,500원? 요즘은 79,900원이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승낙은 누구한테 승낙은 누구한테나 승낙하면 안 돼요. 청약은 누구한테나 청약할 수 있어요. 근데 승낙은 반드시 청약을 한 사람한테만 승낙을 해야 돼. 그것을 특정한 청약자한테 승낙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승낙 딱 하나만 하면 돼. 특정한 청약자한테 승낙한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요. 청약과 승낙이 약간 복잡해요. 알겠죠? 자, 그럼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의 청약은 특정인, 그 다음에 불특정인, 줄거죠. 불특정인,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럼요, 채권법 같은 것은 여러분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10문제. 알겠죠?
채권법은. 근데 여러분 채권법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로부탕인데 일일 특강 해놓은 거 있죠? 그 제로부탕인데 엉뚱한 거 듣지 말고 꼭 들으란 말이죠. 자, 2번요. 2번 정찰을 붙인 상품 진열. 정찰제는요 청약이에요. 그 다음에 하숙방 광고, 입찰 광고, 구인 광고, 상품 목록 송부 있죠? 거기까지 가로묶고 그것은 청약의 유인 맨 끝에. 정찰제는 청약이에요. 정찰제. 그 다음에 또 뭐죠? 자판기. 그 다음에 택시 승강장, 택시. 이러면 택시가 뭐죠? 빈 차고 딱 돼 있죠? 그래서 택시를 딱 태워가지고 딱 탔는데 같은 방향에서 내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제일 자주 쓰는 수법이 뭐냐면 교대 시간 됐다고. 알겠죠? 그러면요, 여러분요, 일단 뭐를 하면 되냐? 승차 거부하면 돼요. 승차 거부.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해서 승차 거부한다고 신고는 하면 그렇죠. 그 사람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왜냐? 그것 자체가 뭐다? 청약이다, 청약. 알겠죠? 자, 3번은요. 계약의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그러니까 청약을 하면요 항상 화장실을 갔다 와야 돼. 응을 해야 돼. 알겠죠?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줄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이게 중요해.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계약의 성립은 승낙 유무에 의해서 좌우되고 청약자가 승낙자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 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행정고시에 나온 시험이에요. 자판기죠? 자동 판매기는 작동하는 동안만 청약이다. 알겠죠? 작동하지 않으면 고장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는 청약이 아니죠. 그럼 자판기 봐봐. 내가 300원 넣었을 때 커피만 쏟아져. 누가 넣더라도 쏟아져. 누가 300원 넣더라도 커피는 쏟아져. 쏟아지죠. 그걸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5번은요. 명예퇴직의 신청은 명예퇴직. 이게 좀 특이하죠. 봐봐요. 이게 지금 2012년도에 나온 판례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요. 모든 국가고시에요. 거의 한 5군데, 6군데 나왔어요. 왜냐면 봐봐. 우리가 청약은 뭐라고 했죠? 도달이죠. 한 번 도달하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면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의 합의 해제에 대한 청약이다. 그건 알 수 있어. 그런데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청약을 했던 것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원칙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뭐죠? 청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 도달하면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명예퇴직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명예퇴직 신청하러 가죠. 그럼 내가 명예퇴직 신청하죠. 그럼 내 명예퇴직이 회사에 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회 못한다? 그러면요 원래는 철회 못해야 되죠. 그런데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명예퇴직 신청했다가 중간에 또 처리한 사람이 있죠. 물론 밑보이죠. 책상이 어떨어져 거꾸로 가 있죠. 알겠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튼 명예퇴직 신청 이게 좀 특이해. 명예퇴직은 언제까지요?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알겠죠? 그거 하나만 딱 주시면 돼요. 정답은 2번. 7번은요. 청약의 구속력은 승낙기간 경과 후 청약자가 청약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효력을 잃는. 여러분 청약의 구속력이 뭐예요? 봐봐.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낙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내가 멋대로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청약의 구속력은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 2월 10일이 지난 후 이 말이죠. 청약자가 청약의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죠. 그러면 청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돼요. 자, 2번요.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철회권을 유보하지 않는 청약자는 그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하고.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언제? 상당한 기간 안에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만다 잃게 된다. 그러니까 2번을 딱 보면 뭘 할 수 있죠? 청약을 할 때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봐봐. 기간 내 첫 번째 줄 봐봐.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운데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행한 청약. 그러니까 청약은 두 가지가 있다.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청약을 할 때는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OX, X 이란 말이죠. 자, 3번은요. 매도인이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할 것을 청약했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해서 줄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뭐란다? 새로운 청약이다. 맨 처음에는 누가 청약했죠? 매도인. 이제는 누가 청약이다? 매수인. 따라서 맨 끝에 매도인의 청약은 뭐가 된 것이다? 거절된 것이다. 왜요? 매수인이 뭘 했다? 새로운 청약을 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승낙을 거절. 줄거봐. 승낙을 거절. 그러면 어떡한다? 승낙 거절하면 갑의 청약은 없어져. 다시 승낙 기간 내 번복하여 승낙 줄고 번복하여 승낙. 그러면 일단 맨 앞에서 승낙을 거절하죠. 그러면 갑의 청약은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번복해서 승낙을 했죠. 이퀄 새로운 청약. 이렇게 이것을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이로써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새로운 청약일 뿐이에요.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동일한 내용 줄 것이고 100만 원 100만 원. 청약이 당사자에 서로 행했다. 서로 행해진 경우 그것을 교차 청약. 줄거서 그다가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해요. 그 다음에 7번에 4번이죠? 자, 그럼 8번은요?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행할 수 있지만 줄고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딱 거기만.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어서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승낙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한테 뭘 할 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 계약이 성립 줄 것이고 맨 앞에 격지자 간 줄 것이고 우리가 격지자 간에서는요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죠.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발신. 그러니까 여기요 두 번째 첫 번째 명 때 승낙을 한 경우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가 아니고 승낙에 한 경우는 그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 알겠죠? 도달이 아니고 발송된 때 성립한다. 이런 우리가 여러분요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무슨 계약 하죠? 우리는 낙성 계약이죠. 여러분 낙성이란 말이 뭐예요? 낙성? 우리 낙성 계약이잖아요. 낙성이 뭐예요?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다 이 말 아니에요. 승낙하면 성립한다. 그건 낙성 계약 아니에요. 알겠죠? 승낙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승낙의 통지는 승낙기간 내에 발송하면 안 되죠. 승낙기간 내 발송 줄과 승낙기간 내 발송. 그 다음 맨 끝에 도달. 승낙기간 내 발송 플러스 도달해야 돼. 그러면 발송 플러스 도달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해? 발송할 때 도달할 때. 승낙, 청약과 승낙에서 격지자는 무조건 발신주의라니까요.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4번이 뭐냐? 여기다 써. 승낙 의무 X. 승낙 의무 X.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4번에다 그냥 써. 잠복에다가. 물품 구입의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이를 뭐 하지 않는 때? 반송하지 않는다.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반송하지 않아도 왜?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지금 4번 같은 지문은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한다. 그래서 이것이 물건을 보면서 이 물건 마음에 들면 사세요 그랬더니 받자마자 그 물건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그래서 이런 사용하죠.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 줄거봐.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즉 소비한 때, 사용한 때 이 말이죠. 사실이 있는 때, 맨 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그래서 소비한 때, 사용한 때 이 말이죠. 자, 구분 한번 보세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뭐라고?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줄거.
이것을 뭐란다? 의사실현이다. 의사실현. 알죠? 의사실현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의사표시 인정되는 줄고 사실이만 때, 있는 때. 있는 때 동그라미 하고 안 때 X, 안 때. 있는 때죠. 안 때 그러면 안 돼. 안 때. 자, 2번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회답할 의무,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승낙기간을 정한, 저 기간을 정했죠. 계약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 기간 후에 도달 이퀄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 이퀄 새로운 청약, 새로운 청약. 그래서 기간 후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맨 처음에 청약은 효력을 만다? 잃는다. 잃고 을이 이제 새로운 뭐란 걸로 봐? 청약을 한 것으로 봐. 4번 청약에 대한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생기지만 승낙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줄거 봐. 승낙기간 내에 거기서 줄거 맨 끝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으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거기까지 줄거 써요. 받았어? 이퀄 우체국의 사정 천재지변 이렇게. 우체국의 사정 천재지변 이렇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랬을 때는 반드시 말하지. 봐봐. 그냥 봐봐. 연착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지만 우체국의 사정 그런 말이 딱 나온다. 지금 이렇게요.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늦게 도달했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연착의 통지를. 연착의 통지. 그래서 거기 보면 채권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줄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퀄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 그러니까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계약은 언제?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을 해. 자, 다음 5번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며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돼.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낙 줄고 변경하여 승낙. 이 말을 뭐라 한다? 새로운 청약. 변경하여 승낙 그러면 새로운 청약. 그것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이죠. 그러니까 청약자가 이를 승낙 동그라미 그러면 계약은 만다 성립 이렇게. 정답은 4번. 자, 10번은요. 갑은 을에게 승낙기간을 6월 28일로 하여 자신 소유의 상가 건물을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했다. 을은 갑의 청약대로 매수하겠다는 승낙을 6월 22일 편지로 발송. 6월 22일 편지로 발송했어요. 22일 동그라미하고 발송 동그라미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봐봐. 이런 문제가 딱 나오죠. 그러면 딱 둘 중에 하나야. 계약이 성립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무조건 언제다? 성립한다 그러면 언제? 발송할 때 6월 22일.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6월 23일이면 도착하는데 천재지변에 의해 6월 29일 날 도착. 천재지변. 그러면 어떻게 돼요? 29일이면 연착되죠. 연착. 원래 연착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지만 여기는 뭐죠? 23일이면 되는데 29일 날 도달했다는 것은 우체국의 사정, 천재지변.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된 경우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요. 도착했다. 그런데도 갑은 을에게 뭘 하지 않았다?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6월 22일 성립한다. 만약에 연착 통지를 했다. 그럼 연착 통지를 써봤거든요. 옆줄 긋고.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 그럼 언제부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6월 22일부터 성립하지 않아. 일단 우리가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계약이 6월 20일 발송할 때부터 성립하지 않고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6월 20일부터 발송하고 그러면 성립하고 이런단 말이죠. 자, 2번 청약자가 단순히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줄고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올해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옆줄 긋고 계약 불성립이죠.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3번 승낙의 통지를 했으나 그것이 청약자에게 뭐하지 않는다?
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승낙의 통지를 하였으나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때 그 불이익은 누구한테 진다? 승낙자, 줄고 표의자. 똑같아. 만약에 청약이다 그러면 뭐다? 청약자를 표의자라고 하고, 지금 여기는 승낙이죠? 그러니까 승낙자를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해. 알겠죠? 승낙자, 표의자가 불이익을 진다.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어서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승낙자가 승낙을 했다. 격지자.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가 아니고 줄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발송할 때 성립.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5번.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줄고 조건을 붙여서 승낙. 그런데요, 갑이 을의 조건부 승낙에 대하여 조건부 승낙 줄고 조건부 승낙 이퀄 새로운 청약에 대하여, 이 말이죠. 새로운 청약에 대하여 뭐를 했다? 승낙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 이 승낙은 도달이다, 발신이다. 발신. 그래서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되죠. 발송하고 도달되죠. 계약은 성립한다. 그럼 여기서 도달은 이 말이에요. 봐봐. 우리는 봐봐. 승낙 기간 안에 발송되고 그 발송된 것이 도달까지 해야 돼. 알겠죠? 이때 말을 도달이지 이걸 얘기해. 그래서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그런데 청약 승낙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하죠.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계약 체상활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